안녕하세요. 캘리로 힐링하는 캘리쌤이에요. 오늘은 수채 일러스트를 그려볼 거예요. 수채 캘리그라피 엽서를 쓸 때 수채 일러스트가 캘리그라피를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수채 일러스트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작품이 되고 힐링이 돼요. 수채 캘리그라피 강의는 수채 붓으로만 글씨까지 쓰는 수업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친구들은 활용도 높은 모필 붓펜으로 이미 기초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붓펜으로 글씨를 쓰고 수채 일러스트를 그리는 식으로 엽서가 완성이 될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수채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간단한 수채 기법들을 이용해서 수채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도록 캘리그라피를 쓸 때 수채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글씨를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채 일러스트로 캘리를 멋지게 스타일링 해줄 거예요. 수채는 말 그대로 물로 농도를 조절해서 채색하는 거예요. 즉, 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죠. 많은 친구들이 색을 연하게 하고 싶을 때 진한 색에 하얀 색을 섞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나오질 않아요. 색이 탁해지거든요. 그때는 물을 충분히 사용해서 색의 농도를 조절해줘야 맑은 느낌이 나는 수채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어요. 물만 잘 사용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기법만 알아둬도 충분히 캘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오늘 필요한 재료는 선생님께 미리 받은 수채화 연습지, 수채 물감 또는 고체 물감도 괜찮고요. 수채화 붓이 필요한데 일단 종이가 엽서 크기니까 3호 정도의 사이즈의 둥근 붓이 기본이고 혹시라도 평붓 또는 배경붓이 있다면 활용해도 좋은데 없으면 쌤이 사용하는 거 보기만 해둬도 나중에 활용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 외에 물통, 팔레트, 티슈도 필요해요. 이제 간단한 수채 기법으로 수채 일러스트를 그려보면서 캘리그라피를 예쁘게 꾸며줄 시간이에요. 선생님께 받은 수채화 연습지 있죠? 그거는 A4지처럼 매끈하지가 않고 약간의 질감이 있어요. 거기에 저렇게 수채에 물감을 칠하면 선생님이 아까 물 조절하라고 그랬죠? 물을 좀 흠뻑 적신 다음에 색을 조금만 묻혀서 저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둥근 붓이 필요하다고 했죠? 둥근 붓을 왼쪽으로 한번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번 저렇게 누르면 하트처럼 되죠. 근데 첫 번째는 물이 충분히 들어간 상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물감, 빨간 물감을 조금 더 넣은 상태, 한 점 정도 살짝 점을 더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찍었겠죠. 그래서 저렇게 연한 색부터 조금 진한 하트까지 저렇게 순서대로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붓에 물이 몇 퍼센트가 담겨 있느냐, 물감이 몇 퍼센트가 담겨 있느냐의 차이예요. 저렇게 한 색깔을 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 노란색 계열의 조금씩 진한 색깔을 추가하면서 저렇게 그라데이션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밝은 노랑과 좀 중간 농도의 노랑, 그 다음에 주황색을 조금 더 섞은 노랑, 그렇게 세 개를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처음에 작은 점을 밝은색 노랑으로 찍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금 진한 노란색을 같이 추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찍었던 밝은 노란색 위에 조금 진한 노란색이 들어가면서 약간 점끼리 서로 만나서 섞이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진한 주황색을 조금 섞어가지고 조금 더 진한 오렌지빛을 더 추가로 그리면 저 큰 점을 찍은 저 큰 꽃처럼 보이는 저기가 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게 마르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아까 물을 많이 사용하라고 충분히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물기를 따라서 저 점들이 연결이 된 부분,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생기면서 저렇게 색깔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완전히 말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아까 붓에다가 선 긋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하트도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렸고 점도 찍어봤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넓게 이렇게 처음에 선 긋듯이 넓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펼쳐서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노란색도 하고 조금 다른 색깔로 또 진한 색깔로도 하고 저렇게 넓은 동그라미만 한마디로 물만 충분히 묻혀서 약간 맑은 느낌이 나도록 저렇게 칠하고 나면 색깔대로 여러 개의 동그라미만 칠해도 충분히 엽서 옆에다가 저게 일러스트가 돼요. 그러니까는 배경색지, 이게 약간 우리가 포장지 같은 거를 할 때도 배경지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게 이제 돋보이거든요. 동그라미만 저렇게 색깔대로 여러 개 칠할 수 있어도 우리 친구도 그림 못 그려요 하지만 동그라미는 다 그릴 수 있거든요. 요 정도의 기법만 가지고도 되게 많은 게 돼요. 선생님 보세요. 저렇게 점 찍는 걸로 저렇게 두 가지 엽서를 만들었잖아요. 점은 찍을 줄 알죠? 동그라미 넓게 핀 걸로 저렇게 가로등 불빛을 표현했죠. 동그라미 여러 개 색깔대로 찍어서 저렇게 예쁜 엽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수치 기법이라는 게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넓적하게 필 수만 있으면, 아니면 점만 찍을 수 있으면, 아니면 둥근 붓으로 옆으로 왼쪽으로 한번 눌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누르면 하트도 되고, 그 잎을 초록으로 누르는 거를 초록으로 쭉쭉쭉쭉 이쪽에도 쭉쭉쭉쭉 연결을 하면 나뭇잎도 되겠죠. 그리고 저 동근 넓적하게 이렇게 펼친 동근 모양에 중간에 아까 선생님이 점 찍기 할 때도 얘기했죠. 노란색 밝은 거에 조금 더 진한 노랑을 섞고 그 위에다가 추가로 그 다음에 주황색을 조금 섞으면 저렇게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섞이면서 그라데이션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음영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이게 마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색깔이 섞이면서 어떤 부분은 좀 진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그 라인을 따라서 조금 진해지고 가운데 부분은 연해지면서, 우리가 햇볕이 물건 같은 걸 봤을 때 햇볕에 물건 빛이 비치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많이 들어온 부분과 빛이 조금 덜 들어온 부분, 이렇게 나뉘어서 그렇게 음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가운데 점을 찍으면 그것 자체가 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왼쪽으로 쭉 내리는 구도를 만들어서 한 덩어리로 쓰면 저렇게 그게 수채 캘리그라피 엽서가 되는 거죠. 이거는 평붓이기도 하고 우리가 배경붓이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넓적하고 큰 붓을 가지고 배경을 칠하지 한 번에 저렇게 쫙 칠할 수 있죠. 선생님이 저렇게 하늘색으로 저렇게 여러 번 한 몇 번 정도 칠한 다음에 중간중간 이렇게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휴지로 저렇게 탁 닦으면 뭐가 될까요?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네. 이런 기법을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 못 그려도 저렇게 하늘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냥 배경붓으로 칠한 다음에 휴지로 그 물이 많이 고여있는 부분을 조금씩 눌러만 준 거예요. 그러면 하늘색으로 저렇게 칠하고 휴지로 저렇게 눌러만 주면은 바로 하늘이 나와요. 거기에 같은 비슷한 계열로 글씨를 써주면 수채 캘리그라피 엽서가 되겠죠. 이제 보세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기법만으로 여러 가지 엽서가 다 만들어져요. 아까 점찍기를 쌤이 노란색이랑 좀 진한 노란색, 주황색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점찍기를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처음에 선생님이 말했지만 흰색 물감은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농도 조절할 때는 물로 써야 되고 흰색 물감을 섞으면 탁해진다고 했죠? 그럼 선생님, 수채 그 물감 보면 흰색이 왜 꼭 들어있어요? 그럼 어디다 써요? 요럴 때 빨간색에다가 흰색을 섞어서 아예 분홍을 만들어 놓고 쓸 때는, 그때는 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흰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흰색 물감하고 빨간색 물감을 조금 섞어서 분홍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냥 점 찍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점을 약간 넓적하게 찍기도 하고 조금 세워서 또 조그맣게 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을 막 표현을 했는데, 저거를 지금 분홍색으로 저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점끼리 살짝 연결되기도 하고, 물이 많은 부분은 서로 점끼리 만나서 물길이 생겨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서 벚꽃잎이 휘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줬어요. 그래서 벚꽃 엔딩이라고 저렇게 노래 제목을 썼더니 그냥 점만으로, 분홍색 점만으로도 벚꽃잎이 흩날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벚꽃나무는 그렇게 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세 번째, 넓게 먼저 물을 좀 많이 발라요. 그냥 붓에다가 물을 이렇게 먼저 엽서에다가 발라놓고 그 위에 색깔로 조금씩 이렇게 주는 거야. 연한 색깔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진한 색으로 물감을 조금 묻혀서 또 다시 그 물이 마르기 전에 막 눌러요.
그렇게 하면은 진한 부분이 있고 연한 부분이 있고 막 생기죠. 저기 물길 따라서 쭉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기다가 또 이제 벚꽃잎이 날리는 분홍색 약간 긴 나뭇잎 같은 꽃잎 같은 그런 걸로 저렇게 몇 개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지금 현재 물이 막 많이 발라져 있는데 거기다가 색깔만 조금 색깔 물감만 위에다가 덧칠해 놓은 상태잖아요. 저게 지금은 저렇게 보여도 이따가 말리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선생님이 중간에 보여줄 거예요. 저런 식으로도 벚꽃나무를 할 수 있어요. 방금처럼 물 많이 칠해가지고 진한 물감을 추가로 물이 마르기 전에 저렇게 추가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엽서를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데 조금 어두운 밤하늘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아까 하늘색으로 했던 거는 좀 밝은 낮이었고 지금은 조금 이제 어스른 밤이어서 이제 달 뜨는 밤, 그 밤을 하려고 저렇게 좀 진한 색을 위에다가 계속 추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처럼 막 이렇게 연한 색깔로 먼저 바르고 위에다가 진한 색을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 물이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색깔을 섞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게 안에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어요. 하늘색도 있고 남색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보라색도 있고 남보라가 막 섞이면 남보라색이 되겠죠? 그런 색깔들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저게 마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지금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흥건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세히 모르지만 수채는 마르고 난 다음에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말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뻐졌는지 이따가 선생님이 또 보여줄 거예요. 지금 우리 몇 개 말려놨죠? 아까 분홍색 벚꽃나무 두 번째 그린 벚꽃나무 하나 말려놨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밤하늘 말려놓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저렇게 한 건데 저거는 좀 끝에가 깔끔하지 않게 저렇게 이렇게 보이고 이쪽은 깔끔하게 보이죠. 왼쪽은.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선이 깔끔해지려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아까 평부수로 이렇게 했을 때는 배경부수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끝이 완벽하게 반듯하지 않잖아요. 반듯하게 깔끔하게 저렇게 하려고 저가 쓰는 게 뭐냐면 마스킹 테이프. 테이프로 저렇게 살짝 붙여놓는 거예요. 저기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있는 부분은 물감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러면 저 부분은 나중에 저 테이프를 띄웠을 때 깔끔하게 하얗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까 배경붓으로 똑같이 하늘을 그리는 거예요. 하늘 색깔로 저렇게 칠하면 옆에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 부분은 색깔이 번지질 않으니까 저걸 나중에 띄웠을 때 어떻게 깔끔하게 보이는지 이따가 저거를 마스킹 테이프를 띄워보면 알아요. 저게 이제 막아주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늘색 물감을 해서 아까 선생님이 휴지로 마르기 전에 저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저걸 띄워볼까요? 띄면은 저렇게 하얗게 저기 물감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BTS 노래 그 베스트오미 노래할 때는 끝에가 저렇게 깔끔했었구나. 그 다음에 별에는 밤은 그냥 붓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여백이 생겼었구나. 저렇게 하니까 약간 창틀을 통해서 밖을 바라본 그런 하늘인 것 같죠? 그래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격자 무늬를 물감이 번지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하면은 창틀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하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선생님은 저 노래가 참 좋아요. 비행기라는 노래인데 파란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릴 적 꿈꿔왔던 비행기 타고 이런 노래 가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파란 하늘을 이렇게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 저 노래가 나오면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써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름이 하얗게 그 비행기가 날아간 부분만 구름이 이렇게 하얗게 하얀 선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한번 싹 그려봤어요. 비행기를 저기다가 색깔 있게 그리면 오히려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비행기가 그냥 지나간 자리만 그려서 저 노래 가사하고 어울리게 해본 거죠. 보세요. 잘 말랐죠? 마르고 나니까 어때요? 꽃잎이 정말 막 이렇게 아른아른하게 마르니까 훨씬 예뻐졌죠. 친구들이 막 물감을 거기다 덧칠하면 어떻게 될까 이상하지 않을까 하지만 수채 물감은 그 물이 마르면서 생기는 그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그 무늬?
이런 거가 매력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물을 많이 발라놨는데 나중에 마르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음영이 생기면서 그라데이션 되면서 저렇게 꽃잎이 날리는 벚꽃나무가 됐어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점을 통해서 점찍기를 통해서 벚꽃 엔딩 그 엽서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물 번지게 물을 먼저 바르고 위에다가 물감을 조금씩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번지게 하는 기법으로 저렇게 두 가지 벚꽃 관련된 엽서 두 개가 저런 두 가지 기법으로 나온 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저거를 초록색으로 하면 여름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하고 빨간색이 섞이면 갈색이 섞이면 가을 그렇게 되겠죠. 아까 별에는 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죠. 저렇게 백붓을 통해서 백붓이라고도 하고 배경붓이라고도 해요. 배경붓을 통해서 여러 번 저렇게 덧칠을 해요. 덧칠을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벚꽃나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조금 연한 색깔 바르고 위에다가 살짝 다른 물감을 좀 진한 물감을 조금 추가로 섞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마르기 전에 먼저 연한 색깔 물을 충분히 묻힌 연한 색깔을 하고 그 위에 마르기 전에 저렇게 추가를 넣어야 나중에 말랐을 때 서로 그 전에 칠했던 색깔과 추가로 칠한 색깔이 섞이면서 저게 이렇게 막 번짐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밤하늘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밤하늘도 약간 그 보랏빛이 살짝 섞이면서 좀 신기한 신비로운 느낌? 이런 게 들어서 선생님은 밤하늘을 그릴 때 보라색을 살짝 섞어요. 그리고 저렇게 물을 많이 발라놨어요. 말리려면 한참 걸리겠어요. 일단 빼놓고 아까 말려놨던 거 보세요. 어때요? 저렇게 색깔 세 개가 막 섞였죠? 저기다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초승달을 딱 그려놓으니까 이제 저것도 밤하늘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밤하늘 지금 저기 배경붓으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마르고 나면 또 어떤 느낌이 될지, 그 다음에 그 벚꽃나무 두 번째 벚꽃나무 그렸을 때 기법으로 저렇게 파란색으로 하니까 지금 밤하늘이 됐어요. 저기다가 하얀 물감으로 별을 조금 더 찍으면 이제 진짜 밤하늘에 별이 떠있는 밤하늘, 초승달과 별이 떠있는 밤하늘이 되겠죠. 하얀 물감은 요럴 때 쓰는 거예요. 색을 새로 만들 때도 쓰지만 저렇게 하얀 별 찍을 때, 자, 이쪽도 별에는 밤, 이쪽도 별에는 밤인데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어느 쪽으로 표현할지 친구들이 결정해서 해보세요. 수채 기법이라고 몇 개 없지만 아까 선생님이 지금 말리다 말고 지금 이번에는 미리부터 조금 같이 말릴 때 같이 말리려고 좀 왼쪽에 좀 말라있는 부분 위에다가 칫솔로 저렇게 하얀색 물감을 묻혀가지고 좀 이렇게 튀게 했어요. 왜냐면 별이 많이 뜨게 하려고. 먼저 이렇게 기본적으로 큰 물감이 튀게끔, 하얀 물감이 튀게끔 해서 별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자세하게 작은 점들을 중간중간 표현하고 저렇게 반짝이는 느낌도 몇 개를 넣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그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이 빛나.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면 주변에 빛이 없을 때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도시는 지금 주변에 네온사인 같은 게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주변이 깜깜할수록 저렇게 별이 많이 보이거든요. 약간 그런 밤하늘? 그런 밤하늘을 생각해서 저렇게 해놨어요. 이제 잘 말리겠죠. 첫 번째 했던 거 보세요. 마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점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그라데이션 됐죠. 다음 시간은 드디어 친구들의 노력이 꽃처럼 피어날 시간이네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작품에 쏟아부어서 만족도 높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봐요. 엽서가 완성되면 우리 친구들의 교실 뒤편에 걸리겠죠. 쌤도 정말 보고 싶네요. 다음 주에는 붓펜 수업 때 준비했던 재료와 수채 일러스트 할 때 쓴 재료까지 모두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연필, 지우개, 가위까지 꼭 준비해 주세요. 쌤은 수채 매력이 특유의 맑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수묵보다 접근이 쉽고 편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다는 점도 수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겠죠.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수채의 매력을 느낀 시간이었길 바래요. 밤하늘을 그려놓고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은하수라는 노랫말에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작품으로 BTS의 매직샷 한 구절을 써봤어요. 인생에 해답은 없지만 그 누구도 아닌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은 결국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죠.
모필 붓펜은 그 검정색 말고도 다양한 컬러 붓펜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채로는 좀 표현하기 힘든 금색, 은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하얀색 물감으로 별을 그리다가 좀 선생님한테 은색 모필 붓펜이 있어서 별을 은색으로 추가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하얀색 수채 물감은 이렇게 어두운 그림에 별을 그릴 때 쓰고요. 농도 조절은 물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친구들, 우린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만나요. 안녕!